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3달 후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이자도 2% 받기로 했고 차용증도 받아두었지요. 3달이 지나 지인에게 빌려간 돈과 약속한 이자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 지인은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제가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해 문서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소송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민사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려면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간이한 방법 이외에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원하신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재산 목록상 금액이 받을 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서 상대방이 신용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돈을 갚게 만드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용증명, 보전처분, 민사조정, 지급명령, 강제집행, 공정증서 제도에 대해 알아둔다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법률 용어가 참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법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